예, 법경제학 10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거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별 의미도 없고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거래 비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크기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 판결이나 우리 생활이 복잡해진다. 라는 거죠. 앞에서 감자와 배우자 케이스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지만 거래 비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치 코스트. 감자, 금방 마트 가서 사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좀 좋은 거를 사려면은 어느 마트 가서 좋은 게 있더라. 또는 직구로 농부인테 어떤 온라인에서 살 수 있대더라.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감자 어디에 좋은 감자가 있는지 구하는 일도 알아내는 일도 만만치는 않지만 할 만한 일이다. 반면에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짝, 나의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데이팅 앱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그게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감자는 되게 좋은 품질이라고 믿을 수 있는데 뭐 어디 좋은 배우자감이 많이 있다.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요소도 있고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코스트인 내가 협상할 사람을 이 누군가 알아내는 탐색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만나서 감자를 사든지 아니면은 그 설득을 해서 결혼을 하게 하든지 하는 이 바게닝 코스트, 협상과 합의에 이르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즉 협상할 사람을 찾는다, 실제로 협상을 한다. 이 두 가지죠. 이 협상의 과정도 뭐 서로 믿음이 있으면 쉽게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고 처음 보는 사이에는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nforcement cost라고 해서 합의가 다 끝나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감자를 품질을 보고 다 봐서 이렇게 그 협상을 해서 이렇게 이거 뭐 깎아주세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감자를 샀다고 해봅시다. 감자를 샀는데 집에 왔는데 감자가 맛이 없다든지 푸석푸석하다든지 아니면 안이 썩었다든지 그럼 이제 가서 반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겠죠. 왜 이렇게 약속과 다르냐 뭐 여러 가지 그 쫀득쫀득한 맛이 있는 감자를 샀는데 이렇게 푸석푸석하냐 등등 그래서 뭐 반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썩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뭐 돈으로 받는데 다른 감자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합의를 한 이후에 그 합의 조건과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해준다 그러더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장과 목장 우리가 많이 얘기한 이웃한 농장과 목장에서도 뭐 어느 날 보니까 당근이 다 먹혔어요. 만약에 이게 그 주변에 농장이 하나고 그 농장에서 했다고 해도 이것이 무슨 멧돼지가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농장이 여러 개면 도대체 어느 농장에 말이 왔는지도 찾아야겠죠. 뭐 협상,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런 협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enforcement cost인데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농장에 세웠어요. 근데 말이 아주 특출난 말이 한 말이 있어갖고 이 말이 울타리를 부수든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특출난 말이 있어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농장주는 아니 지금 너희 말이 우리 당근을 먹었다. 목장주는 내가 너희한테 돈 주고 울타리 세우라고 하지 않았냐. 농장주는 아니 그래도 너희가 넘어온 걸 어떡하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 계약에 의해서 몇 미터짜리 그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특별하게 힘센 망아지나 특별하게 그 높이뛰기를 잘하는 망아지가 그래도 들어와서 당근을 먹으면 이땐 누가 책임지죠?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랜잭션 코스트는 간단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시장 거래는 여러 가지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 이걸 갖다 경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시장 거래는 저는 협상이라고 봅니다.
이거 얼마에 파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싼 가격에 못 팔아요.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협상이 가능하면 앞에서 보듯이 그 내가 100원의 가치가 있는 걸 어떤 사람이 3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럼 이 우리 둘이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100원 이상만 받아 판다는 걸 숨기고자 하겠죠. 아, 저는 200원 안 받으면 못 팔아요. 그러고 저 사람은 300원 주고자 하는 걸 숨기겠죠. 저는 150원 이상 못 팔아요. 못 드려요. 막 이러면서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저 사람이 한 300쯤 주겠구나. 아, 이 사람은 100이면 팔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되게 중간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꼭 알아야 될 게 거래 비용이 작아야 되는 거죠. 이런 협상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앞에서 얘기한 협상 비용, 그 탐색 비용, 협상 합의 비용,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이 너무 높다면 이런 비용면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협상 비용인데 너무 이 거래 비용이 너무 크면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거래 비용이 크고 어떤 경우에 작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당연히 배우자 선택처럼 아주 중요한 일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룰은 협상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즉 목장이나 농장 같은 경우는 막장에 목장 하나와 농장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바로 누군지 알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목장이 한 두세 개고 농장이 두세 개다. 이런 벌써 복잡해지는 거죠. 가장 복잡한 거는 공해입니다. 예, 중국에서 공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도대체 중국의 그 많은 공장 중에 누가 이거를 발생시켰으며 한국의 이 많은 사람이 한국에 만약에 1,000,000명이 이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서 1,000,000명의 사람이 이제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1,000,000명 플러스 1명, 기업 1명 대 피해받은 사람 1,000,000명이 모여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 1,000,000명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100만 원만 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안 된다 공장 폐쇄해라부터 그럼 공장은 어떤 사람 폐쇄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100만 원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 사람 100만 원 주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면 그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또 와서 따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여된 경우에는 논의를 수만 개, 수천만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에 코즈 정리도 당사자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런 경우도 룸메이트 2명과 같이 두세 명의 사람들 사이에선 가능하지만 이게 벌써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 아주 다른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거래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여태까지의 결론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는 만약에 거래 비용이 없으면 아무에게나 줘도 되지만 현실에선 거래 비용이 있고 그럼 이 거래 비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판사 또는 법이 판단해서 그 국가의 경제력이 가장 커지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재산권을 보호하면은 재산권을 누구에게 줬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철수에게 이 땅은 너의 땅이다라고 정부가 인정을 해줬어요. 이 지역의 땅은 철수의 땅입니다. 근데 철수가 거기 살진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닭을 풀어서 키워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무슨 자동차 정비소를 세워놓고 철수인태에 허락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일을 벌여요. 또는 농사를 져요. 철수가 가보니까 이거 남의 땅에서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 내가 좀 빈 땅이라서 여기서 닭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좀 만들고 있다. 자동차 수리를 여기서 하고 있다. 보니까 막 기름이 다 튀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행위, 닭을 키우는 행위를 막지 않는데 닭을 키움으로써 이 땅에 손해도 나고 여러 집세도 안 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앞으로 이 땅에 너희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걸 금지하고 만약에 하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경찰이 와서 다 때려 부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 행위를 못하게. 그러니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보상금을 엄청나게 내게 해서 그래서 보상금이 두려워서 침해를 안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거를 못하도록 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하는 거를 다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침해한 사람에게 어떤 구금을 시키든지 해서 그 침해 자체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이걸 가르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강제 명령이라는 거는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네가 이 땅에서 너 닭 마음대로 키우고 여기서 자동차 수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남의 땅이다. 아직 그게 안 벌어지고요. 앞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 이제 황당한 건 그럼 여태까지 한 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 다 갖다가 경찰이 다 나가라고 그래갖고 다 없애고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감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전 보상은 반대로 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돈을 내야 됩니다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돈을 내세요. 이 사람 보상해 드리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법경제학은 여기서 닭을 이미 키우고 있었건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건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면 미래에 이런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의 금전 보상이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막는 거든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금전 보상을 하도록 만들므로써 앞으로는 못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강제 명령은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게 취지니까 그 취지 자체가 맞고요. 그래서 미래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에 대한 거냐, 일어날 일에 대한 거냐는 당연히 일어날 일에 대한 것만 관심 있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다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도 앞에 이제 목장과 농장을 이야기했듯이 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이 사례는 세탁 공장과 발전소의 예입니다. 또 약간 이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뭐 숲속이나 초원에 사람들도 안 살고 그냥 딱 건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세탁 공장입니다. 공장이라고요? 세탁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세탁물 맡기면요 동네에서 세탁소 아저씨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아저씨들한테 그 세탁물을 받아서 어디 먼데 어디 시골에 있는 커다란 공장 같은 데 가서 그 공장에서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풀 먹이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도 공장 규모,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탁 공장이 있고요. 그 옆에 화력발전소,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탁 공장이 먼저 생겼냐, 발전소가 먼저 생겼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되겠지만 그냥 동시에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거를 문제 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랑 두 개 있는데 발전소가 화력 발전에 석탄을 태우다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 연기에는 석탄재의 그을음이 있겠죠. 그 그을음이 날라 세탁 공장에서 새하얗게 빠른 하얀 와이셔츠에 그을음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은 아니 세탁소에 맡겼는데 온 것이 그름이 이렇게 묻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반품하고 다시 세탁하라고 그러고 세탁 공장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세탁 공장은 평소에 $300를
벌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그을음이 나오자 피해가 200이 돼서 이윤이 300에서 100으로 줍니다. 300 빼기 200은 이윤 100이 되는 거죠. 큰 이윤의 감소예요. 이거 그냥 참을 수 없습니다. 뭐 30이나 3달러도 아니고 20이나 2달러도 아니고 200달러니까요. 발전소는 그냥 이윤이 100이 남습니다. 발전소는 세탁소가 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자기가 세탁소인한테 피해를 줄 망정 자기는 피해를 입지 않고 꼬박꼬박 1000달러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을음의 피해가 200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목장의 울타리와 그 농장의 울타리처럼 그을음이 이 발전소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것을 막는 기계를 스크러버라고 합니다. 한국은 가스 세정기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 공장에서 나가는 연기가 그을음이 없도록 그 연기를 다 한번 어디에 통과시켜 갖고 그을음을 빼고 순수한 기체만 내보내는 것이 이제 그런 기업 그 스크러버입니다. 이걸 설치하면 비용이 400불이 든다고 합니다. 피해가 200불인데 그걸 피해를 막기 위해 400불을 든다? 좀 너무 크죠? 예, 같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공장에서 굴뚝에서 그을음이 나는 것은 내버려 두고 마치 말들이 그냥 농장에서 뛰쳐나가는 건 내버려 두듯이 내버려 두고 이 농장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세탁 공장이 이 세탁물을 말릴 때 그냥 밖에 볕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흡수해서 만약에 혹시 공기 중에 그름이나 먼지가 있으면 이 필터에 다 걸리도록 한 다음에 필터를 통과한 맑은 바람으로만 세탁물을 말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터는 비교적 싸기 때문에 100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주민들이 살아서 폐에 이런 그름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면 이게 필터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스크러버를 달아야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폐가 망가지니까. 하지만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비롯해 이 안에 사람들은 괜찮고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발전소의 그을음이 주는 피해는 세탁물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우리는 행동, 액션이 효율성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뭐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규칙이 효율성을 보장할 직접 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효율적인가는 직접적인 관계예요. A라는 행동을 하면 효율적이고 B는 효율적이지 않다. 근데 규칙은 뭐냐면 어떤 규칙 하에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하고 어떤 규칙 하에서 B라는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규칙을 정할 때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그 법이나 규칙 자체가 효율성이 아니라 법이나 규칙을 통해서 효율성을 보장하는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행동을 한번 이 상황에서 따져봅시다. 세탁 공장과 발전소의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름을 나오도록 방치하면, 즉 스크러버 설치도 안 하고 필터 설치도 안 하면 200달러의 세탁물 피해가 발생합니다.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200달러의 세탁물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4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스크러버 설치하지 않고 세탁 공장에 필터를 설치하면 100달러의 필터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벌써 200달러 비용, 피해 400달러 비용보다 100달러가 제일 좋죠. 이것이 효율성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황당해서 고려 안 할 수도 있지만 발전소를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1000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4번은 뭐 너무 큰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근데 현실에서는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가장 효율적인 액션은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100달러로서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떤 법이나 규칙 하에서 방치하지도 않고 스크러버 설치하지도 않고 발전소가 폐쇄되지도 않고 필터가 설치되도록 당사자들이 액션을 취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탁 공장에게 여기서 발전소는 그냥 그름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네가 참아라 라고 하면 세탁 공장이 필터를 달겠죠. 그 경우는 저희가 제외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러니까 뭐 세탁 공장이 먼저 있었는데 발전소를 세웠고 그 발전소가 세탁 공장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 발전소 책임으로 하자라는 거는 결정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세탁 공장 책임으로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협상도 없고 세탁 공장이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100불 내고 필터를 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이 책임 소재는 발전소로 하겠다라고 가정한 하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세탁소의 재산권 또는 발전소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세탁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발전소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금전 보상, 금지 명령. 즉 발전소는 그름을 내보내지 마라 라는 게 금지 명령입니다. 반면에 발전소는 그름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 경우 항상 세탁소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 라는 겁니다. 피해액이 200불이기 때문에 발전소는 세탁 공장에 20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첫 번째 선택, 그냥 그름을 내보내고 세탁 공장에 200불을 지불한다. 이런 선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뭐 자기가 스크러버 설치할 수도 있고 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탁 공장을 보니까 $100에 필터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난 너에게 200불까지 줄 수 있다. 세탁 공장 너는 100불 이상 받으면 필터 설치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200불 주는 대신에 너한테 150불을 줄 테니까 그 150불 이용해서 $100짜리 필터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세탁 공장은 솔깃한 게 $200 피해를 입었는데 그 $200를 발전소에 받으면 세탁 공장은 원래 벌던 300불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300 빼기 200 플러스 200은 300이죠. 피해액 200, 보상금 200. 그래서 똔똔으로 없어지고 자기는 여전히 $300 봅니다. 근데 세탁 공장이 150불을 받고 발전소로부터 필터 설치하면 일단 피해는 안 발생해요. 그래서 300불에서 150불을 지불하면 이윤이 300에서 150으로 줄겠죠. 300 빼기 150. 300 플러스 150이네. 받고니까 450이 되고 거기서 필터를 100불 주고 하면 35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0불 피해 보상을 받으면 이윤이 300인데 150을 발전소에서 받고 필터를 100불 주고 설치하면 이윤이 350이 돼서 세탁 공장은 50이 이익입니다. 발전소는 150불 비용을 지불하는데 원래 200불 피해 보상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50불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300, 1000 이윤에서 세탁 공장은 50불의 이윤이 늘고 발전소는 150불이 줄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100불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100불은 앞에 필터 설치 비용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150불을 줄 때 50불은 임자만 바뀌는 거예요. 발전소 50불, 마이너스 50불, 세탁소 50불 버니까 플러스 50불. 유일한 비용은 필터를 설치하는 데 든 100불이죠.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통하여 발전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대신에 세탁 공장에 돈을 주고 필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200불 대신 150불을 지불하고 세탁 공장은 이윤이 50불 늘어나게 돼서 결국 효율성은 뭘로 보장된다고요?
액션으로 보장되죠. 지금 맨 마지막에 이런 협상이 다 끝나고 다 합의하고 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을 보면 세탁 공장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발전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스크러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세탁 공장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터 설치 액션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협상이 가능하면, 특히 우리 여기서 지금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거래 비용이 하나도 없고 협상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 금전 보상을 명령했을 때 그 판사가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된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금지 명령을 내려도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됩니다. 어떤 경우에? 거래 비용이 없어서 협상이 무한대로 편리하게 가능한 경우에. 이상 10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